자, 통계적 추정. 자,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전체 중에서 추정한다는 거는 그냥 전체 중에서 몇 개만 꺼내가지고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값의 평균과 분산을 이제 평균, 분산, 표준차 이런 걸 구해가는 거야. 그냥 통계 추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뒤에 그래서 이제 여기 우선 표본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선택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가는 거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그걸 이제 정규 분포화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 자 그럼 그 책에 이제 보면은 이제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말이 있어.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모집단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고 표본은 그 중에 일부분,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그 전체 집합을 빠짐없이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그 중에 일부분만 조사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TV 시청률이라든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거는 그 중에서 일부분만 가지고 선택을 해서 조사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표본조사가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추출이라는 거는 꺼내는 거야. 지금 전체 중에서 표본을 선택하려면 그 각각을 꺼내야 되잖아. 근데 각각을 꺼내는 거는 근데 항상 기회는 누구든지 균등해야겠지. 그게 누구든지 기회가 균등하는 확률의 기본 정의잖아. 확률의 기본 정의처럼 얘도 추출을 하는 데는 항상 그래서 임의 추출을 해야 된다.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기대되는 정도가 다 똑같게끔 뽑아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임의 추출이다라는 거. 그럼 임의 추출하는 방법에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어.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뽑았던 거를 또 뽑을 수 있는 거고, 비복원은 한 번만 뽑으면 끝이고. 그래서 그 비복원 추출은 순열이나 조합이 되는 거고, 복원 추출은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표본을 선택한 거에 관한 관계가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거기 뒤에 밑에 이제 확인 문제도 하나씩 보고 갈까? 자, 다음을 조사할 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더 크냐? 각 아파트의 가구의 수도 사용량. 각 가구는 수도 사용량이라는 건 각 집집마다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어느 한 집만 보고 얘 많이 나수가 여기 다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 이런 거는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 일일이 다 조사하냐? 그건 조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표본 조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전지의 수명도 건전지만 몇 개만 꺼내가지고 그걸 수명을 조사해 봐야지. 만약에 전부 다 조사하면 팔 수 있는 건전지가 없잖아. 다 조사하고 끝나버리지. 그제?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 중간고사 성적. 얘는 뭐야? 그거는 정확히 딱 해야겠지. 다 선택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평균, 표본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모평균, 표본평균. 자, 모평균이라 하면 원래 평균, 그 다음에 표본평균이라는 거는 표본을 선택한 거의 평균. 그러면은 모분산, 모표준편차는 원래의 평균, 그러니까 원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를 하면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를 하면 표본을 선택한 거에 평균, 분산, 표준편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 평균이 이제 2x였지, 2x. 자, 평균이 2x고 분산 vx, 표준편차 시그마 x 이렇게 가잖아.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표본을 선택한 거의 평균은 그냥 x바가 된다. x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s제곱. 그 다음 표본 편집해서는 s라고 써주는데, 자, 얘는 그럼 뭐 x바는 선택한 걸 n개를 선택했으면 n분의 선택한 걸 n개로 나눠야겠지. 그래서 선택한 걸 다 나눈 거야. x1 더하기 x2 쭉 해서
선택한 x n개까지만 선택했다고 하면 그 선택한 개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어. 그래서 x1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바의 제곱 x2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쭉 이렇게 해서 xn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이거를 자 그럼 얘가 선택한 게 n개잖아. 그럼 n개를 선택했으면 n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 뭐로 나눴어? n 마이너스 1로 나눴어. 그래서 n-1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거는 왜 n-1로 나누냐면 이게 해당이니까 분산 표준 편차를 두다 보니까 원래 분산 편차로 좀 오차가 생겨. 그래서 모분산과 표본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눠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냥 이제 표준 편차는 어차피 이거 루트 씌우는 거지. 분산 루트 씌우는 거니까 뭐 루트 s 제곱. 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이거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야.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표본 평균, 표본 분산하고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거에 관한 문제는 표본 평균이나 거의 잘 나오지는 않아. 거의 시험에도 내지는 않아. 근데 혹시나 내는 학교도 있었어. 예전에 인천에서는 송도고밖에 못 봤어. 내는 학교는. 그리고 거의 뭐 다른 지역에서도 내는 학교가 거의 없는데 이것도 낼 수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에 관한 문제들도 거의 책에 다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 문제집이 몇 개 없고 내가 아는 거는 블랙라벨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 문제집들은 그냥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하나 정도. 바이블에도 딱 그냥 개념 콕콕에 딱 한 문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막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이 표본 평균을 구한 거에 이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제 이거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다. 표본 평균에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 그냥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이거를 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다. 두 말 차이를 그 말뜻이 조금 차이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구하는 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지우고 이제 자, 표본 평균의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하면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모평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표본으로 가면 평균에다가 그냥 다 씌우고 분산에다가 다 씌우고 표준 편차에다가 바를 씌워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바를 씌우는데 자 우리가 어차피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는 선택한 개를 n개로 나누잖아. 그래서 선택한 거를 n개로 나눠봤더니 원래 평균과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원래 평균과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얘는 EX가 그대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 하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선택한 개를 n개로 뽑은 다음에 그거를 다 나누잖아. 근데 n개를 뽑았으면 그 차이는 각각을 n을 곱하면 n제곱으로 나눠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제곱으로 n을 뽑으면 n분의 1 하면 얘가 V의 n분의 1 표본 평균은 자 얘가 n분의 1 이거를 n개를 선택해서 나누는데 n개를 선택해서 여기다 n을 곱하면 얘는 제곱해서 빠져나오잖아. 그럼 n제곱으로 빠져나와. 그럼 n제곱 나오는데 그거를 각각을 n개를 곱하기 때문에 해서 얘는 선택한 n개로만 나눠주자. 그래서 얘가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가 원래 이제 시그마의 제곱 분산이니까 그럼 이게 표본은 이거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평균은 변함이 없고
분산 n으로 나눠 원래 분산해서 n으로 나눠주자. 표준 편차는 그 루트 씌우면 되고 이제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만 잘 기억하면 요 관계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도 우리 앞에서 전기 분포가 자 전기 분포가 n이 m 시그마의 제곱으로 갔으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요게 이제 요거로 바뀌어야겠네. 그래서 얘가 n이 m 하고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제 요거로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예제 1번, 2번 한번 보자. 자 예제 1번을 한번 가봤더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게 자 x가 px는 x가 써져 있고 이 x의 값이 1, 2, 3 자 이렇게 되고 합계가 1 자 그럼 여기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써져 뭐지? 자 4분의 1 자 이렇게 써져 있어. 자 1, 2, 3 자 얘가 1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냥 이 원래 평균 분산을 먼저 구해주면 돼. 그럼 원래 평균 각각 곱해서 더하잖아. 그럼 평균이 얼마래? 여기다 평균이 얼마래? 원래 평균이 1에네 뭐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각각 곱해서 더하니까 그 다음에 분산도 얼마래 계산하면 분산도 각각 계산을 뭐 이걸 해줄 수 있으니까 자 2분의 1이고 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선택한 n개가 몇 개를 선택했어 지금? 9개를 선택했잖아. 9개를 선택했으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x반은 그대로 2가 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럼 vx반은 얘를 n으로 9로 나눠라. 그럼 2분의 1 9로 나누니까 얘는 18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표본 평균의 편차는 이거 루트 씌우니까 3루트 2분의 1이냐? 그래서 6분의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된다 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확률 대표용 이제 2번도 한번 가보면 자 대표용이 2번에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루 TV 시청 시간은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인 정기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럼 n이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일 따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자 얘가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표본 평균의 분포로 가니까 얘를 몇 명을 추출했대? 25명을 추출했대잖아. 자 그럼 얘가 평균은 변함이 없다 그랬지? 자 얘를 25명을 선택해. 그러면 25로 나누면 100 나누기 25면 얼마야? 4. 그러니까 여기가 뭐로 바뀌어? 2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맞냐? 그래서 요렇게만 바꿔주고 자 문제에서 59 이상 63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px가 59보다 커나 같고 6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59보다 커나 같고 표본 평균 63이니까 자 그럼 pg는 시그마 분의 2분의 59 마이너스 60보다 커나 같고 g는 2분의 63 마이너스 6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이거주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t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 같고 g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이니까 뭐야? 0에서 2분의 1까지랑 0에서 2분의 3까지 0.5랑 1.5 두 개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거만 항상 그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되 n 값으로 나눠주는 요거로만 나눠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다. 알겠냐? 평균은 변함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추정도 뭐 얼마 없으니까 추정까지 얘기를 하고 추정도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
추정도 그냥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고. 자, 추정으로 이제 한번 가보면 추정은 과연 얘가 어느 정도의 값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추정이라는 거는 얘가 값이 그 특성이 이제 그 값을 측정을 하는 거야. 측정을 하는데 그럼 추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과연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그럼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범위 안에 과연 그 범위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95%로 추정한다면 100개 중에 95개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99%면 99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제 신뢰 구간이 나오는데 95%의 신뢰 구간과 99%의 신뢰 구간 이렇게 나오는데, 자, 모평균하고 이제 95%면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 값이 95%의 값이 얘가 95%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가 전체가 95%면 여기가 475가 되겠지. 0.475 아니 95%면 여기가 0.95가 되잖아. 그럼 이 반쪽이 0.475지. 그럼 이 0.475가 되는 그 표준 정규분포 표에 보면 요 값이 지의 값이 1.96이야. 해서 그 1.96이라는 게 나온 거다. 그 다음에 99%면 0.99잖아. 그럼 한쪽이 0.495가 돼서 그 해당되는 요 값을 보면 그게 2.58이야. 그래서 1.96하고 2.58이라는 값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 라는 거.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이면 자, 이 표본전수 x바에서 자, 얘가 x바에서 평균에서 자, 얘에서 1.96 곱하기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뺀 거보다. 그러니까 m 값 이제 구한 거 이게. 자, m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만 이제 기억하면 돼. 그러면은 99%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커 나왔고, m은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95%의 신뢰 구간, 99%의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신뢰 구간에서 이게, 그러면은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길이는 얘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길이는 하나에서 하나 빼야 되는 거냐? 그럼 얘에서 빼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의 최대값, 얘에서 빼기 최대값이잖아.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 이거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의 이 관계를 볼 때 신뢰 구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 그럼 길어진다는, 이 길이가 길어지려면 이 값이 어떻게 해야 돼? 커져야겠지. 커지면 커질수록 길어지고,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길어지는 거고, n 값은 작을수록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n 값은 커지면 짧아지는 거고, 신뢰도는 높이면 길어지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관계로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해당되는 값은 요 값이 나온 거는 우리가 G값 구하는 G값이 뭐였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m 요거 한 거야 그냥. 우리가 이제 표본 이게 원래는 정기분포는 그냥 시그마 분의 x-m이었잖아. 근데 이제 요거는 표본 평균의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루트 n으로 나눠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m 그 한 결과값을 그냥 얘기한 거야 이게. 알겠지? 그게 95%면 1.96 마이너스 1.9에서 1.96까지 그걸 얘기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온 거다라는 거. 자,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냥 대표형 1번, 2번 두 개 또 한번 가볼까? 자, 대표형 1번, 2번을 한번 가보면,
자, 대표형 1번에 자, 어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비빔 한 그릇의 연령은 M, 표준 편차가 15래. 자,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5를 따르는데 자, 100그릇을 추출했대잖아. 그럼 100그릇을 추출했으니까 표본 평균은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돼? M은 변함이 없지? 그럼 이게 225잖아. 그럼 100분의 225면 뭐예요? 100분의 225. 그럼 100분의 225. 그럼 10분의 15. 1.5. 10분의 15면 1.5냐? 네. 그럼 1.5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갈 때 그럼 얘가 얼마를? 그럼 평균이 600이라잖아. 그럼 평균이 600이니까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럼 600 빼기 95%면 그 G값이 1.96이라고 써있어. 0.95에 옆에 1.96이라고 써있지.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5 이거잖아. 보다 커나왔고 m은 600 더하기 1.96 곱하기 1.5 그냥 요거 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99%면 600 빼기 2.58 곱하기 1.5 보다 커나왔고 m은 600 더하기 2.58 곱하기 1.5 그냥 요거를 계산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형 2번도 한번 가보자고. 자, 2번은 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95%로 출력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뺀 거랬잖아.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95% 주니까 2 곱하기 95%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4야. 이게 얼마이야? 2 이하다. 그냥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얘가 얼마야? 2 약분하면 루트 n이 3.9이니까 7. 루트 n이 7.84보다 커졌다. 7.84 제곱하면 뭐냐? 서연아. 빨리 암산해봐. 7.84 제곱하면 61.4656. 오, 굉장히 똑똑한데? 61.4656 이게 암산으로 가능하다 이거지? 해서 n은 61.46이니까 n은 자연수가 되니까 최소값은 60이다.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내 구간은 딱 별거 없어. 95% 추정, 99% 추정. 그거 기억하고 실내 구간의 길이, 얘들 뺀 게 실내 구간의 길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의 최대값. 요거 그냥 해서 요 관계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다. 알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